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복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 호흡하고 배에 공기를 채워서 입으로 후 하고 내뱉는 게 바로 복식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어깨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뜻대로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호흡만 하려고 하면 어깨가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들썩입니다. 왜 내 몸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아마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연성을 테스트할 때 이 손끝이 발끝에 닿도록 하는 그런 유연성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무릎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사실 디렉션은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는 무릎 뒤 근육이 당겨서 도저히 손끝을 발끝에 닿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무릎 뒤에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힘들이지 않고도 이 손끝이 발끝에 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저는 이 호흡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유연성 테스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안 돼. 네. 순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유연성 테스트처럼 어느 순간에는 무의식 중에도 복식 호흡을 활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 훈련은 습관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야 목소리가 개선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1순위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마 목소리하고 자세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면대 밑에 보면 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직선이 아니고 꼬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악취가 바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관을 꼬아 놓은 거예요. 네, 이걸 우리 몸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배에 가득 채웠던 공기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몸에서 뱉으려고 하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배관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일직선이라면 공기가 바로 올라오겠죠. 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연비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기의 양을 가졌더라도 일직선일 때와 굽혔을 때 입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공기의 양은 왜 중요할까요? 네,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오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힘차고 안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목소리의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이 가득 채운 공기가 온전히 다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의 공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의 공기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코로 호흡하고 호흡한 공기를 배에 채워서 배에 채운 공기를 입 밖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제가 뭐 속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호흡하고 시간을 늘려가면서 내뱉고 이거를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초 동안 호흡하시고 6초 동안 뱉으실 거고요. 다음에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4초 동안 호흡하고 그리고 8초 동안 뱉습니다. 다음은 5초 동안 호흡하고 10초 동안 뱉습니다. 다음은
6초 동안 호흡하고 12초 동안 뱉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공기의 양을 늘려갈 겁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네, 먼저 3초입니다. 3초 들이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6초 동안 뱉을게요. 입으로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시간을 조금 늘려서 4초 동안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으로 8초 동안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시간 더 늘려서 5초 동안 코로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10초 동안 뱉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6초 동안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12초 동안 뱉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 어깨가 들리지 않는지 잘 체크하셨죠? 네. 이렇게 호흡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점차 배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는 느낌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당장은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배에 공기가 차는 줄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배의 공기가 점차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후 하고 호흡을 뱉으실 때 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빼내셔야 돼요. 배를 정말 치약 짜듯이 꽉 쥐어 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기를 입 밖으로 최대한 빼주시면 정말 이 배가 등에 딱 붙으면서 허리 뒤쪽이 정말 뻐근해지는 단계가 와요. 그렇게까지 공기를 빼내주시면은 다음에 공기를 코로 호흡하실 때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최대한 쥐어짜세요. 허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떨릴 때까지 하시고 코로 호흡하시면 배에 더 많은 공기가 차게 됩니다.